안녕하십니까. 맘펜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저희가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주사제를 다른 병원에서 많이 안 쓰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 같은 데서도 이제 실제로 주사제보다는 약물을 많이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서 주사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지 또 다른 데는 쓰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항상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조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주사제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약이 더 좋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주사제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제 주사제 만든 회사에서 어떤 얘기했던 대로 약을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아마 좋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써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써보니까 약 안 먹는 분은 주사도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약 대신에 주사를 썼을 때더 약을 잘 먹는다는 쪽은 조금 접근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약을 잘 드시는 분 중에 주사제로 바꾸었을 때 또 꾸준히 주사를 했을 때 훨씬 더 그 직업적인 기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보존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주사제 양이 워낙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거의 대학병원, 웬만한 대학병원 이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너 왜 이렇게 주사제를 많이 쓰냐, 무슨 병원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있지도 않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주사제를 많이 써야 하나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볼 때 저희로서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사제를 많이 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도 해주시고 또 꾸준히 진료를 보시면서 병원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병원에서 왜 주사제를 쓰지 않느냐고 했을 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첫 번째는 이 부작용 면에 있어서 이 생겼을 때 대처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약보다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로서는 선의를 가지고 주사제를 썼는데 어떤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너무 심하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사제 자체가 항상 그렇진 않은데 약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시면 좀 상처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주사제를 쓰게 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하루에 많이 쓸 때 10명에서 15명까지 쓸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약제를 뽑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주사제를 놓을 때도 한 번에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근육에서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면서 이제 주사를 놔야 되는데, 한 명, 한두 명 놓는다 그러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일반화 돼가지고 10명에서 15명 정도 놓는다 그러면 거의 사실은 사람 한 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인건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사제를 썼을 때 의료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정신과에서는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담만 하고 약이 주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주사를 쓰게 되면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도 없던 비용이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환자분들 컴플레인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몇 배가 더 늘어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이제 주사제를 썼을 때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인.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저렴한 약을 쓰던 지금 주사제 하나가 가장 용량이 높은 경우에 3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원짜리 약을 쓰던 30만 원짜리 약을 쓰던 받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0원짜리 재료를 써도 돈을 똑같이 받고 100만 원짜리 재료를 써도 돈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사실 과연 정상적인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의사들이 아마 주사제 자체에 맞았을 때 드는 시간적인 비용, 그리고 또 인건비, 그리고 또 의료 폐기물에 대한 배려, 이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주사제에 대한 어떤 의사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사제를 쓰지 않는 이유가 단지 주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사제를 써야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주사제 만드는 회사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주사제 자체가 워낙 고가입니다. 약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 자체를 사용했을 때 주사를 맞고 재활을 해야 되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이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아쉬운 점은 주사제를 맞는 분이 정말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의학적인 놀라운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사를 맞고 회복됐을 때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그 회사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어떤 이쪽보다는 어떤 약을 팔았을 때 이익에 좀 치중하는 면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주사제 어떤 사용에 대한 어떤 허들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 7% 정도에서 1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비율이 한 3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일단 미국의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이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유럽 자료는 제가 확실히 30%를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자료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사제 사용의 비율이 그 나라 정신과 조현병 치료 아니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준에 대한 척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대부분 치료가 주사제 형태로 바뀌어 갈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기술적인 진보가 정말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단순히 이제 약이냐 주사 문제가 아니라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서 치료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치료적인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장벽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되면서 환자분도 그렇고 또 지속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해야 될 의료진이나 병원이나 또 병원 경영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손해가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앞으로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주사제를 사용하게 되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주사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없애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제 치료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지셔서 조현병 치료의 문제가 입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재활을 해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이전으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까지 성장하고 우리의 치료 문화가 성숙해지는 어떤 그런 시작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만편한 TV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